학부모분들도 참 많은 고민, 메일을 보내십니다. 바로 자녀를 어떻게 하면 대학을 잘 보낼지에 대한 메일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거는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잘 이끌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그냥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똑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인 입시를 이루신 부모님들의 특징 같은 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반면에 그러지 못하거나 아이가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 어떤 부모님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취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겨보고 우월감을 느껴봐야지 그걸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못 느끼면요 금방 질리고 다른 곳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우리 성인도 똑같잖아요. 일하러 갔는데 맨날 욕먹고 어렵고 이러면 하고 싶나요? 한 집단의 1등이 한번 돼봐야 됩니다. 이런 성취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입니다. 게임이라는 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취감을 못 느껴서 빠지는 게임은요 그대로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여기서 내 존재 가치 인정을 받거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이뤄보게 해야 됩니다. 조그만 무리에서 1등을 해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을 타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수료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작은 거랑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걸 해야 됩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것부터 하나요? 제일 똑똑한 아이들, 어려운 반 이런 데다가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성취감을 더 못 이룹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요. 오히려 못하는 곳으로 가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껴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분위기 같은 걸 좀 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꼭 성취감을 느껴보게 하십시오.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왜냐? 그 자리를 뺏기기 싫거든요. 두 번째는 중학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중학교 교육을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1 때 개념에다가 10% 더한 게 중2, 중2 때 10% 더한 게 중3, 중3에 10% 더한 게 고1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쫙 펼쳐보세요. 비슷합니다, 되게. 거기서 조금씩 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하라고 하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반면 차근차근 달려온 아이들은요. 공부가 수월한 겁니다. 쉽고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니까. 갑자기 중학교 때 그냥 놔두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해 이러면은 아이는 너무나 힘든 겁니다. 또 이때 사춘기랑 겹쳐봐요. 그러면 공부는 싫고 부모님의 반발심을 생기고 엇나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고등학교 때 관여하시면은 갑자기 부모가 변한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막 학원을 한뭐 대여섯 개 다니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가 벌써부터 질리면 안 되거든요. 다만 학업 성취는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직관적이거든요. 아이의 상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새 부모님 중에 아이를 방임하는 걸 자유롭게 놔둔다라고 포장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무슨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혹은 아이가 사고를 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아이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좋은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 놔둬요. 아마 신경 쓰기 싫으니까 놔두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강아지 고양이를 키워도 이상한 거 먹을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인간인 자녀에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제라고 하면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미성년자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대신 이 사회에서는 용인을 해줍니다. 단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면은 명백히 이끌어줘야 됩니다. 연애 문제가 사실 좀 많이 큽니다. 성인도요. 이성 친구가 싸웠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잡히나요, 손에?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떨까요? 결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찢어져요. 한두 달 페인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꼭 좀 잘 아이도 관리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시대가 바뀌어서 뭐 연애를 아예 막는다 이런 건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왜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나눴을지. 이걸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부탁인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끼리 막 소리 지르고 싸운다거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자식들 있는데 매일 게임하고 있거나 매일 뭐 영상 보고 있거나 취해 있거나 이런 모습은 당연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안 생기고 부모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또 이렇게 자녀를 적극적으로 케어해야지 아이가 무슨 집중력 장애가 있고 경계선 지능이 있고 각종 중독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학생 때 고칠 수 있어요. 실제로 경계선 지능도요. 그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잘 케어하면은 실제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인들 중에서도 이 집중력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산만한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거를 부모가 관리를 안 해준 겁니다. 그때 관리했으면 고쳐지는데 성인 돼서는 안 고쳐집니다. 요새 아이들도 각종 중독에 너무나 심합니다. 술, 담배에 빠져 있거나, 뭐 안 좋은 뭐 도박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건 부모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문해력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때 잘하다 고등학교 때 뚝 떨어진 아이들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해력이 부족해서요. 중고등학교 때 문제는 중학교 때 문제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A면 B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는 그것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풀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는 문해력에 좌우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적어도 2주에 한 권은 좀 읽게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취감을 줘야 된다고 했어요. 어려운 책 할 필요 없습니다. 한 10페이지 있는 책도 상관없습니다. 읽게 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집에 책장에 책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안 읽습니다. 책을 사줬다고 해서 아이가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읽게 해야 됩니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뭘 느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수진은 최악의 전법입니다. 배수진으로 큰 성과를 했던 한신조차도요. 이 배수진에 썼던 전략은 죽어도 상관없는 전략들이었어요. 항복한 군사들이었거든요. 손자병법에서는 도망갈 곳을 차단하는 강을 뒤에 두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배수진이죠. 배수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배수진을 칩니다. 이거 오해를 해갖고. 한신은 배수진 거기를 지키는 군사들은 죽어도 상관없는 포로로 잡아온 병력들이었고 실제 메인 병력들은 따로 뒤로 돌아서 쳤습니다. 적군들이 배수진 앞에 있는 군사들을 쳤는데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왜냐?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긴다는 보장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길 생각도 안 했고. 그 후방을 친 군대들이 실제 적진을 뺏게 되죠. 하물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배수진을 치게 하면 안 됩니다. 배수진 치는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수시로 갈 거야. 정시로 갈 거야. 정시 포기했어. 혹은 수시 포기했어. 고교 내신 포기했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할 수 있는 펜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신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어떤 과목에 있어서 나 이 과목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할래.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과목을 포기할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은 과연 그 집중력이나 그런 책임감 같은 걸 따져봤을 때 과목이 준다고 그걸 완료할 수 있을까요? 또 사람은요, 애당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10시간을 3과목씩 나눠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2과목 포기하고 한 과목을 10시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균등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 포기하면요, 2개 포기하고 3개 포기하게 됩니다. 학생 때 각종 활동에도 신경을 최대한 쓰셔서 부탁이니까 고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하나가 나중에 수시에서 큰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기에 하나 정도는 아주 조그마한 활동이라도 외부 활동을 하기를 권장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객관화입니다. 우리 맨날 자기 객관화 하라고 하죠.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되게 막 자기 주제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막 비꼬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학업 능력은요, 유전이 너무나 큽니다. 지능이라는 건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내가 공부하기 싫었으면 자녀도 공부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못 살았으니까 너라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를 쥐잡듯이 않습니다. 성실성도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한계를 일단 알아야 돼요. 거기서 개선을 해야 되지, 공부 안 한다고 성적 안 나온다고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럼 애는 더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내 학창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갔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이 자녀는 어느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는 내 인생의 2회차 도전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제 2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자녀도 못하겠지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보단 좀 낮게 갈 수 있을지, 한 20% 더 잘 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